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신청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최대 5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때 이제 금액 제한이 있는데요. 그 총 채무액이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정기적, 이제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 소득자이거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중에서 이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이 나오는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네 가지 그 요건이 모두 이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분야여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정 지원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야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소득자여야 하고,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의 비중이 40% 이하인 분야여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은 지원 받으실 수 없고, 또 과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을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신 분도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그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개인회생 채권자는 그 금지 명령을 송달받거나 개시 결정 날 때까지는 수심 독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예금에 대해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채권자, 즉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난 경우에는 이제 그 개시 결정까지, 그리고 개시 결정이 난 경우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보유 재산이 있는 분, 그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거주지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 일부 그 구간에서는 이제 담보를 실행할 수 없지만, 그 인가 결정 이후에는 또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가용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생계비로 보는 소득이 생계비로 보는 기준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금액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세후 소득에서 기준 중위 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지원과 관련된 서류를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산담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고, 법원에서는 신용산담보고서를 부채증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첨부해서 채무자의 자필 진술서, 독촉장이나 판결문 등 기타 채무 증빙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인적사항 관련된 서류, 그리고 재산 관련된 서류, 소득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산 관련된 서류는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그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산 내역을 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이제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관련된 서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이런 서류를 급여 명세서 이런 서류를 통해서 소득을 확인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매출 내역 그리고 비용 처리 내역, 세무서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거나 영업 장부 등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소득을 산정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꼭 뭐 세금 신고, 4대 보험이 신고가 안 된 일용직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이제 방법으로 사장님의 뭐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급여 통장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 있다든지,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면 사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 확인서, 그 밖에 이제 일하는 사진 등의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 소득만으로는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다른 일을 해서 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수급비와 그 추가적인 소득을 합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회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파산 절차랑 비슷하게 법원에 따라 이제 또 사건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고, 그 다음 개인회생위원이 이제 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보고 소득이나 재산이 적정한 건지, 이런 가용 소득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도 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송부해서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권자 집회나 이런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기간 동안 보통 3년,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련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각된 사례랑 폐지된 사례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각된 사례는 법원의 이제 보정명령 또는 회생위원회 보정 공고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게 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기각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득 관련된 서류, 재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를 채무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위조하고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폐지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이제 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고 또는 이제 채권자 집에 불출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